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월요일 진계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근황 토크 살짝 하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최근에 약간 일이 좀 생겨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막 슬랙에도 이제 올렸다시피 이제 막 그렇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뭐 풀어본 거는 있으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그 다른 분들 이제 발표하시는 거 같이 보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저는 저번 주랑 저저번 주 계속해서 가져온 일이 좀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러진 못했는데요. 저번 주에 다룬 극한 내용이 제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쪽을 좀 하려고 좀 시도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좀 외부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발표를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 상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발표 잘 듣고 그리고 좀 따라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평범했고요. 네, 주말에만 조금 집에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한 10시간을 했더니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네. 딱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딱 문제 풀 정도 시간만 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강 선생님 문제 푼 거 그럼 먼저 볼까요? 제 거요. 네, 네네네. 잠시만요. 아니면 뭐 DK 선생님 뭐 공유해 주실 거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되고요. 강 선생님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뭐, 시간은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1번, 1번은 방향도함수 문제인데, 어, 무슨 마음인지 이거를 편미분 말고 얘가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런지 왠지 하여튼 정의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의대로 식 구하고 요게 이제 유니트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크기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요 안쪽에 이제 벡터 연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 H가 구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편미분하고 비슷하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0이 나왔습니다. H를 E가 제로로 보내서 0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X, Y에 대한 편미분을 각각 구하라는 건데 그냥 연습 삼아 어, 음, 음, 이 문제 자체가 이 연습 같죠, 뭐. 네. 그래서 좀 편미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네. 저도 그렇고. 네. 이건 각각에 대한 요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구해보라는 거였고요. 그것도 뭐 위에랑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 네, 됐고. 이거 하면서 체인룰이 자연스럽게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계는 안 썼지만, 은연중에 체인룰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어, 이게 우리말로 뭐죠? 믹스 믹스드, 파셜, 뭐라고 네, 하지?
이게 뭐라고 뭐죠? 뭐라고 하지, 저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영어로 하셨구나. 뭐, 뭐, 혼합된 편미분 정도 아닐까요? 네. 그래서 요게 그 편미분을 이게 보니까 이제 같은 걸로 하는 이런 거는 어, 뭐, 어, 그렇고 이렇게 다른 편미분을 얘도 2차 편미분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편미분을 두 번 하는 거를 그 변수의 순서를 바꿔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봐라 그러는 건데 뭐 편미분 지금 위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순서만 바꾸는 순서를 바꿔서 이제 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네, 이거 따라서 그냥 얘가 0보다 크니까 분모 0은 이 뒤부터는 신경을 안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얘하고 같게 되더라. 이런 거고. 이쪽도 뭐 중간에 조금 달라 보이지만 여튼 결과적으로 같아지고. 그래서 책에 어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의미를 가지는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는 함수가 있는데 그 구분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이 문제에서도 네 문제 다 어, 같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기 뭐냐, 평미분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책을 찾아보니까 네, 퍼스트 데리버티브는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컨드 데리버티브도 x 쪽에 하나, y 쪽에 하나, 또 xy 쪽에 하나. 요게 전부 다 컨티뉴어스면 저게 인터체인저블하게 시메트리시티가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가 연속이라고요? 그 1차 편미분이랑 2차 편미분이 전부 연속이면 막 바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 뭐 이게 좀 중요한 건지 뭐 슈와르츠 시오렘, 클라레 시오렘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음, 음, 그, 근데,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풀면서 좀 불편함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그, 어제 그제 지인 아는 동생이 수능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제 풀어달라고 해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를 그냥 어려우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고민하면서 풀었는데 그게 풀리더라고요. 지금 그게 재밌다 이렇게 느꼈는데 근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요 문제들은 뭔가 개념이 소화가 안 돼서 이거를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계속 생각한다고 뭔가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드는 것들이 좀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더라고요. 혹시 어떤 부분이 소화가 안 되셨나요? 그, 뭐, 그것도 잘 모르겠는 게, 수능 수학 정도는 되게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그 열 손가락 안에 몇 가지 중에 하나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올린 문제나 이런 거를 보면은,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도구로 풀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2주 전에 올려주신 뭐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거나 네, 타원이라든지 약간 네, 이런 것들. 맞아요. 저도 계속 붙었는데도 딱 두 문제 더 푼 것 같아요. 그 주에서 해가지고 그 주에 못 푼 거 중에서 두 문제 좀 더 풀고 그 다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몇 번을 봐도 안 틀릴 것 같은데 답이 뭘 의미하는지를 해서 특히 이 문제는 이게 도대체 이거 해보니까 사실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 두 개는 분명히 직선이긴 해요. 이 두 개는 왜 안 돼? 이 두 개가 얘도 직선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t를 마이너스까지 가면 그럼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이걸 배제해야 되는 뭔가를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의미가 있나 한번 봤는데 3차원 공간, 2급, 뭐 항등적 이런 거에 서 뭔가 얘를 배제하는 조건이 있는 건가 살펴봤는데 저는 못 찾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을 잘 못 잡겠는 거는 끝까지 못 잡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네, 그런 맥락에서 이게 푸는 거랑 좀 다르게 약간 이게 뭔가 이해되는 거랑 좀 안 되고 있다?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약간 풀긴 풀었는데 그래서 뭐지? 약간 일단 풀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풀면서도 찝찝한 게 내가 이걸 알고 푸는 건지 풀기만 한 건지도 구분도 안 돼요. 네. 잘 가고 있는 거겠죠? 우리 뭐 징계수니까. 일단 계산을 먼저 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수능 같은 것도 처음에 딱 개념 들어간 다음에 개념 관련된 문제,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산이 좀 네네. 익숙해진 다음에 어떤 음, 뭐 의미가 담긴 애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뭐 심화 문제도 이렇게 풀고 그렇게 할 텐데 약간 네. 징수가 그 계산 쪽이지 않나? 저는 음, 생각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약간 마플 같은 문제집인가요? 네, 뭐 마플이나 센이나 뭐 그런 애들 그래서 이제 주로 계산 위주로 해가지고 어 일단은 계산이 익숙해져야 계산을 그 능숙하게 잘 해야 뭔가 그 이상의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그쵸. 계산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빼기 못 하는데 갑자기 제곱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저도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문제 볼 때마다 계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특히 더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은 게 리미트 쪽 노트를 보고 하니까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미분을 막 쓰고 막 갖다 쓰고 아무렇게나 쪼개고 붙이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미분이랑 연속의 개념이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또 왠지 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익숙했던 것들이.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이번 주에 노트 보면서 뭐냐 편미분을 그냥 쓰기는 썼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방향도함수를 특정 그 기존 벡터 쪽으로 에 대해서 방향도함수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썼었는데 딱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저, 이런 식으로 정의부터 새로 보니까 좀 색다르게 좀 느껴졌습니다. 아, 음, 근데 이제 그 노트가 방향도 함수부터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편미분이 생략돼 있거든요. 사실 노트에. 그러면 편미분하고 그 뭐죠? 저번 시간에 했던 극한이나 뭐 연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방향도 함수를 처음 딱 물론 이제 편미분이나 극한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네, 그거를 저도 좀 반가워만 할 수는 없고
좀 조심스러운 게 맨 처음에 저희 그 다변수 뭐 첫 시간에 보면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게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좀 뭔가 그렇긴 한데 막상 해보면 각성분을 그냥 일변수 하듯이 하면 된다가 결론이라서 그 당분간은 되게 쉽게 했고 오늘도 보면 그 방향도 함수 1차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그 개념들 때문에 그냥 1차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무슨 방향도 함수도 정의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일단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오히려 좀 아 이게 단가? 내가 다 알고 있지 않을 텐데 약간 이런 겁은 좀 나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이 되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편미분 하라 그러면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그냥, 응, 응, 네. 응, 응, 나왔다. 약간 이게 되는데, 근데 노트로 다시 돌아가서, 노트 봤을 때, 아, 편미분이 뭐 이쪽 방향에, 뭐 단위 벡터 성분의 방향으로 막 변화량을 꺼내는 거, 막 이런 거를 다시 신기했던 경험을 내가 푼 문제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음. 내가 푸는 거랑 내가 어디까지 이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그러면 해당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조금 더 추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네, 일주일 동안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같이 한번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 또 공유해 주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제가 공유 잠시 해볼게요. 아, 네네네. 음,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아, 네네. 이거 책에서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정의된 거를 처음 보고 왜 이런 식으로 적어놨지 싶었거든요. 그 보통 뭐 엡실론 델타로 정의하잖아요. 뭐 아니면 미분 계수 그 모양 지금 나와 있는 요런 모양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책에서는 그 좀 플레인한 언어로 XY approach 어 XY가 approach 이거 아닌가? 잠시만요. 요 부분이 아니야. 엡실론 에러 관련해서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요건가? 음, 음, differentiable at 맞네요. 요 부분이네요. 그 에, 입실론 텀 두 개가 0으로 갈 때 x 델타 x랑 델타 y 둘 다 0으로 간다. 요게 조건이 만족되고 어 요 밑에 조건이 만족될 때 요 식이 성립이 되면 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요런 식으로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정의가 왜 기존에 있던 정의랑 좀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밑에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아, XY가 0으로 갈 때 엡실론이 0으로 간다. 요 조건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엡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엡실론이 제로랑 그냥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보고 위에 있는 식을 좀 벡터, 벡터 표시를 사용해서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 그 상태에서, 음, 들어갈 때, 잠시, 요 위에 정의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옮겨 놓은 거고, 밑에 있는 미분 계수의 정의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위에 정의를 사용해서 식을 위에 식을 음, 음, 아 델타 Y 요 델타 Z를 제가 Y로 적어놨는데 델타 Y가 그 fx의 그 fx 그 포인트 x0에서 그 델타 x만큼 더해준 거고 요게 Y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요 정의를 그대로 썼고 다음에 우측항은 우리가 알고 위에서 주어진 항 그대로 적어서 그 델타 x 텀을 묶은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내린 다음에 엡실론이 제로로 간다 했으니까 두 쪽에 리밋을 전부 다 씌우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어디서 들었는지 전미분이라는 걸 들었었는데, 그 토탈 데리버티브. 네네네, 그거를 이제 그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fx에 뭐 dx 플러스 fy에 dy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음, 음. 네네네네. 그거랑 해서 그렇게 관련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문제 푼 것 위주이긴 한데, 그래서 딱히 이게 일단은 이건 강 선생님이랑 이제 다른 거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혹시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그래서 강 선생님 풀이 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그 5번이 아니고 얘가 1번이군요. 진짜 정신없이 풀었나 보네요. 아무튼 얘가 1번인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저는 그레디언트를 써가지고 그냥 내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이 나왔고, 근데 이제 강 선생님 하신 거 보니까 저도 정의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저도 그 정의대로 그 미분 그 계수 모양 그대로 집어넣어도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그 그레디언트를 그 내적했을 때 값인 게 지금 보니까 생각나네요. 네네.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그 책 순서상으로 보면 조금 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랑 뭐 체인룰 이런 얘기가 나온 뒤에 나온 부분이라서 그래서 고전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얘도 사실은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얘랑 얘까지도 그래서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해보자. 그러고 그냥 미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책을 잠깐 보면 어, 참고를 하고 있는 토마스 책인데요. 어디지? 여기까지는 했죠. 여기까지는 했고 그래서 파셜 데리버티브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아까 1번을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x에 대한 편미분이고 얘는 y에 대한 편미분이라서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y축 방향 성분을 고정을 해놓고 아니죠. x축 방향 성분을 고정을 해놓고 y축 방향으로 이제 변화율을 계산을 해본 것이 이제 y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 하면서 책을 좀 읽어보면서 선형대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했던 베이시스 이렇게 잡아가지고 평면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평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생각이 나가지고 요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반가웠다 그래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이그젠플이나 이런 것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컨티뉴이티 부분에서 컨티뉴이티도 일단 좀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 미분하는 게 이렇게 x 미분하면 조금 작죠. 이렇게 키우면 두 번 미분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 표현하는 것도 이게 이제 가끔 y를 먼저 미분한 건지 x를 먼저 미분하는 건지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봐두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x를 두 번 편미분하는 게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더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믹스드가 여기 나오는데 믹스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그냥 뭐 섞었다? 그러니까 두 번 각각 다른 애들로 두 번 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DK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한 번 미분한 거랑 두 번 미분한 게 모두 다 이제 그 뭐죠? 컨티뉴어스면 그러니까 연속이면 그러면 이런 것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티어럼 2 이제 믹스드 데리버티브 티어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것도 이제 해봤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 뭐죠? 그 투 베리어블 펑션에서 이제 미분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띠어럼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해주셨던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이제 정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물론 이제 이 정리나 이런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약간 진계수니까 계산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계산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이래서 그런가 뭐 이런 느낌이나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이제 이런 계산들이 다 구체적인 예시들이니까 그런 뭐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체인룰인데요. 저는 처음 배울 때 체인룰이 되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말고사 시험 볼 때도 막 중간에 헷갈려가지고 막 못 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체인룰 부분도 연습 겸 그다음에 이제 체인룰 자체를 좀 사실은 어 일변 함수의 경우는 체인룰이 되게 어렵지 않은데 이변 함수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리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증명하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뭐 책이 없으시면 제가 이 페이지를 이제 공유를 해드려도 되고 책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보고 넘어가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체인룰이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중요하게 이제 나중에 또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체인룰도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이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해서 도식이 나와 있는데 어, 혹시 이제 헷갈리면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릴 때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어, 확실히 진도를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제 수준에 맞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네,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저 패드로 들어가면 인터넷이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으로 들어가 있어서 딱히 그 공유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네, 나머지는 슬랙을 통해서 조금 공유 드리거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하셨나요? 정리를. 아니요. 그 전에 조금 그 리미트 부분 조금 그냥 문제 끄적여 본 거 있어가지고. 네. 네네네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앞부분도 이제 혹시 정리를 하시면 네, 시간이 네, 되시면 이제 그 네. 앞부분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쪽 네네. 네, 뭐 공유해 주실 생각들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제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순서상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이제 오늘이었는데 사실 오늘 그걸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그냥 문제풀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네, 뭐 다음 주에 뭐 공유를 어디까지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인룰까지 정도로 이제 제한을 두면 그럼 훨씬 더 이제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 근데 꼭 체인룰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뭐 앞에서부터 해서 그냥 괜찮으신 시간 괜찮으신 네 부분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추가로 또 뭐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되게 짧게 네. 네,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